안녕하세요, 슬림무비입니다. 오늘 보실 영화는 캐스트어웨이입니다. 시청 후에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감상 되세요. 딕과 베티나의 농장, 그곳으로 들어오는 페덱스 차량. 날개 장식이 많은 농장, 그곳에는 날개 장식을 만들고 있는 베티나가 있었다. 그녀의 소포에는 날개 그림이 그려져 있다. 참 보낼 게 하나 더 있어요. 목요일에. 네, 그럼 그때 뵙죠. 소포는 러시아로 도착하고 택배를 받은 그녀의 남편 딕은 불륜을 하고 있었다. 세계적 택배 회사 페덱스, 그곳에 시간에 대해 연설하는 한 남자가 있다. 그의 이름은 척 놀랜드. 여러분이나 나나 길거리에 나앉게 테니까 말이오. 그의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일이 사랑하고 끝난 후 금방 갈게. 약혼녀를 만날 만나면 우리 예정이다. 뭐부터 대학원 박사과정 준비 중인 그의 약혼녀 켈리 프레어스. 돌아왔네. 그럼 돌아왔지. 그러기에 좋아 죽겠어. 켈리와의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하지 못하고 출장을 가게 된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녀는 자신의 사진이 담긴 할아버지의 유품인 시계를 선물하고 놀랜드는 반지가 담긴 선물 상자로 보답한다. 자신이 돌아오는 날 같이 열어보자 말하며 나랑 같이 있을 때 뜯는 게 좋겠어. 해외 출장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그는 흔들리는 비행기에 놀래 잠에서 깬다. 잠을 깨기 위해 세수를 하러 들어가는데 그때 비행기에 이상이 발생하고 비행기는 추락하고 있었다. 바다에 착륙할지도 몰라. 결국 바다에 추락하고 만 비행기. 그는 구명장비를 사용하여 비행기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파도에 의해 근처의 섬까지 떠밀려 왔다. 그가 가진 건 고장난 삐삐와 셀리의 선물이 전부였다. 떠밀려온 택배를 회수하며 누구 없어요? 사람들을 불러보지만 그가 도착한 섬은 무인도였다. 남아있는 짐들을 모으고 구조 요청도 하는 등 켈리의 사진을 보며 힘을 내보지만 무인도의 밤은 낯설 뿐이었다. 지난밤 지어진 구조신호도 보강하고 택배들도 주워 분류하던 중 의문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건 코코넛의 소리였다. 다양한 방법을 써보지만 코코넛은 열리지 않았다. 그러던 중 코코넛을 때리던 돌이 부서지면서 그는 돌칼을 쓸 수 있게 되었다. 돌칼을 사용하여 코코넛을 먹게 된다. 점점 자연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해 나간다. 섬을 탐색하던 중 비를 피할 동굴과 구조 신호를 보낼 섬 정상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의 앞에는 날개 그림의 택배가 떠밀려 와 있다. 그는 등산을 위한 신발을 만들어 섬 정상으로 향하게 된다. 정상에 도착한 그는 섬 주변을 살펴보는데 그때 사람의 모습을 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고 열심히 뛰어가보지만 그건 죽은 동료 파일럿의 시신이었다. 시신에서 구두와 손전등을 얻고 지갑을 통해 처음으로 동료의 이름을 알게 된다. 앨런이 아니고 엘버트였어. 그의 무덤을 만들어주며 명복을 빈다. 편히 쉬세요. 그날 밤 켈리를 생각하며 잠이 든다. 어설프지만 섬 생활에 적응해 간다. 그날 밤 그는 바다 멀리 배의 빛을 발견한다. 구조 신호를 보내보지만 배는 점점 멀어져 간다. 구명보트를 타고 배가 다니는 길로 나가려 한다. 거대한 파도에 의해 실패하게 되고 구명보트는 크게 망가지고 큰 상처도 입고 만다. 그날 밤 태풍이 불어 동굴로 피신한다. 피곤과 상처로 손전등을 켜둔 채 기절하게 되고 손전등의 배터리는 수명을 다하게 된다.
손전등과 상처 등 상황은 좋지 않지만 켈리를 생각하며 희망을 버리지 않는 놀랜드. 그는 남은 택배들을 모두 개봉하는데 배구공, 테이프 등 대부분 생존에 부적합한 것이었다. 그 중에 날개가 있는 택배만큼은 뜯지 않고 놔두는 놀랜드. 그나마 쓸만한 물품들을 이용해 생존 도구들을 만들기 시작한다. 겨우 사냥에 성공하지만 불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불을 지피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충치까지 생긴 놀랜드. 코코넛을 긁어먹던 중 무언가 떠올리게 된다. 다른 방식으로 불을 지피려 하지만 도중 상처를 입고 주변에 화풀이를 한다. 자신의 핏자국이 남은 배구공에 얼굴을 그려주게 되고 배구공을 말동무 삼기 시작했다. 같은 거 가진 거 있냐? 없지? 그는 마침내 불을 피우게 된다. 불의 위대함을 느끼며 오랜만에 익힌 음식을 먹는다. 배구공에 윌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된다. 그래. 윌슨. 수색대가 자신을 찾을 확률이 절망적인 상황. 영원히 못 찾을지도 몰라. 하지만 켈리를 생각하며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진 충치. 결국 스케이트 날을 이용해 충치를 뽑고 기절하게 된다. 4년이 지난 후 이제는 섬 생활에 익숙해진 그가 서 있다. 밖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깬다. 밖을 나가보니 해변에 밀려온 알루미늄 판이 부딪히는 소리였다. 바람에 의해 넘어지는 알루미늄 판. 알루미늄 판의 형태를 보며 쓰임새를 깨우치게 된다. 가능할 거야. 탈출을 위해 보다 튼튼한 배를 만들기 시작한다. 개구만. 해풍의 방향을 계산하며 탈출을 계획한다. 내년 4월이 돼야 바람 방향이 섬 바깥쪽으로 바뀌거든. 그렇다면 배에 필요한 끈이 부족한 상황. 끈이 더 있는 곳을 알고 있지만 그곳엔 가고 싶지 않아 한다. 싫어. 난 거기 절대 안 갈 거야. 1년 전 자살 연습용으로 쓰던 인형에 있던 끈이었다. 윌슨과 이야기 도중 감정에 복받친 그는 윌슨을 동굴 밖으로 집어던진다. 이내 후회하고 바로 윌슨을 찾아 사과한다. 다시는 그렇게. 다시는 안 그렇게. 윌슨의 얼굴을 다시 그려주고 화해한다. 화해하는 거지? 그렇지? 드디어 완성된 배. 켈리가 준 시계와 날개 그림이 있는 택배를 챙기고 배에 무언가 그려 넣는다. 풍향이 바뀌고 탈출의 날이 다가왔다. 떠나기 전 마지막 흔적을 남기고 드디어 배를 바다에 띄우며 윌슨과 함께 떠날 준비를 마친다. 앞으로 나아가는 그의 눈앞엔 4년 전 실패의 원인인 큰 파도가 밀려오는 순간 알루미늄 판에 날개를 그린 돛을 펴 파도를 넘는 데 성공한다. 우리가 해냈어. 윌슨! 점점 시야에서 사라지는 섬. 그 모습을 바라보는 놀랜드와 윌슨, 빗물을 받고 물고기를 잡으며 순조롭게 항해를 이어간다. 하지만 그때 태풍을 만나게 되고 진짜 돛이 날아갔어. 배는 크게 손상되고 만다. 설상가상으로 윌슨마저 떠내려 가버리고 놀랜드는 뒤늦게 윌슨을 찾아보지만 이미 닿을 수 없는 거리까지 떠내려가 버렸다. 배의 끈을 잡고 윌슨에게 다가가 보지만 끈의 길이는 턱없이 부족했다.
잠시 끈을 놓고 따라가 보려 하지만 지친 몸으로 윌슨을 따라가기엔 무리였고 생명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결국 윌슨을 떠나보내게 된다. 윌슨을 떠나보낸 슬픔에 오열한다. 삶의 의욕을 잃고 노조차 떠내려 보내게 된다. 그렇게 삶을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리던 순간 지나가던 화물선이 그를 발견하여 구조되게 된다. 놀랜드의 구조 소식을 듣는 켈리. 4주 후 켈리가 진짜 거기로 온대요? 들뜬 기대감으로 켈리를 만나러 간다. 하지만 켈리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되고 켈리 입장에선 자네를 잊어야 했어. 내 말 알지? 자네가 죽었는 줄 알았거든. 인터뷰 후 휴게실로 들어왔을 때 돌아왔습니다. 그곳엔 자신의 치과 주치의이자 현재 켈리의 남편이 서 있었다. 켈리 남편이기도 하고요. 제리 러벳입니다. 남편은 켈리에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지만 조금만 더 시간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창문으로 켈리를 막는 남편을 보게 된다. 편리해진 생활 속 무언가 허무함을 느낀다. 자신의 삶의 희망이었던 켈리의 사진을 보며 생각에 잠긴다. 비 내리는 밤, 결국 켈리를 찾아간다. 반갑게 맞아주는 켈리. 집안 이곳저곳에서 그녀와 가족의 모습이 보인다. 아주 예쁘게 생겼는데. 근데 사고뭉치야. 자신이 사라진 후 그녀의 시간 또한 정지돼 있었다.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모든 게 다 일단 정지해버렸거든. 선물을 받은 시계를 돌려주려 한다. 아니야, 가지라고 준 거잖아. 할아버지 유품이잖아. 당연히 가족이 가져야지. 지난날 시간에 쫓기던 자기 자신에 대해 후회한다. 아예 차에서도 내리지 말 걸 그랬어. 그녀는 둘의 추억이 담긴 차를 돌려준다. 이거 우리 차잖아. 아직 갖고 있었네. 서로에게 아직 감정이 남아있는 두 사람. 고민하던 그녀는 그를 쫓아가게 되고 결국 함께하기로 마음을 굳힌다. 사랑해. 나도 그래. 사랑해. 놀랜드와 함께 출발하려는 순간 떠나려 하지만 가족이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다. 가족이 기다리잖아. 친구 집에서 그는 켈리를 잃은 슬픔과 켈리를 잃은 게 너무 가슴 아파요. 섬에서 자신이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말한다. 그냥 살아야죠. 왜냐하면 내일도 태양은 또 뜰 거고 파도에 또 뭐가 쓸려올지 모르거든요. 날개 달린 택배를 가지고 그가 향한 곳은 딕이 사라진 딕과 베티나의 농장이었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소포 왔어요. 이 택배로 인해 자신이 살 수 있었음을 감사하는 편지를 남긴다. 교차로에서 어디로 향할지 고민하던 그의 앞에 트럭을 탄 여인이 나타난다. 길을 잃었군요. 여인은 길에 대해 설명해주고 떠난다. 떠나는 트럭 뒤를 바라보는 놀랜드. 그곳에는 택배에서 보았던 날개 그림이 있었다. 교차로에서 고민하던 그는 베티나가 떠난 곳을 바라보며 영화는 끝이 난다.